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인 트레이딩 TV의 아이입니다. 첫 영상 녹화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채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일단 아이와 T 두 친구가 두 명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운영을 할 건데, I는 산업 분석, 산업의 밸류 체인 분석을 할 거고요. T는 트레이딩 차트 분석.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 차트 분석을 할 때 그 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이제 산업 분석과 산업의 밸류 체인 분석을 토대로 한 그런 종목에 있어서 차트 분석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고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보시면서 종합적인 정보를 좀 고려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트레이딩 그 차트 분석에만 너무 이제 맹신해서 차트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이뤄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차트 분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은,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는 산업을 먼저 제일 1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관심을 왜 받지 않는가? 라는 의문점에서 그러한 논리 근거들을 찾습니다. 왜 관심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분석하기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시장에서 이런 산업에 있어서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내 생각은 오히려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이 정도로 받지 않은 이유, 관심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이유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적 흐름으로 제가 이제 산업 분석을 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산업은 원자력 발전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업이 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제일 먼저 국내 원자력 업체들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데에 비해서 시장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장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내 원전 업체들이 지금 기술력 대비해서 시장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탈원전 정책이에요. 탈원전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8년대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정책적 기조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원자력 업체들은 망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최저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으로 2020년 11월 22일이에요. 오늘 2020년 대비해서 내년에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끝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탈원전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 탈원전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업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런 탈원전 정책이 끝난다고 본다면 원자력 업체들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얻고 한번 산업 분석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원자력 업체들의 주가들을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죠. 현재 제일 원자력 업체의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두산중공업의 주가대 차트입니다. 2018년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완전 코로나 대비해서 저점을 찍었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해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사실 원자력과는 무관하다고 보죠. 원자력과는 무관하게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탈원전 정책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뚫고 2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파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이 원전 업체들이 우하향했고요. 2018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고 다시 한번 코로나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것이 원자력 업체 대비해서 올랐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 업체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떨어져서 오히려 아직까지도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원자력 업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볼게요. 한전 KPS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지금 14만 5천 원짜리가 24,500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자력 업체들이 어쨌든 뭐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계속 떨어진 주가가 탈원전 정책이 끝나가면서 앞으로 간다면 다시 해서 올라갈 거라는 건 나도 알겠다. 그럼 왜 탈원전 정책이 너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제 근거에 있어서 먼저 지금 현재 뭐 안철수 위원이 하는 얘기부터 보시죠. 2020년 11월 동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영화 보고 탈원전 결심한 것부터가 코미디.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간에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탈원전 어려워. 정치 부의장 이 반언으로 곤혹.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이런 거 이 탄소 중립 제로와 관련돼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원전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의심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 쪽에서 탈원전 정책의 원성 1호기 관련해서 이런 계속해서 칼을 들고 공격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허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탈원전에 대한 논리적 허점이 왜 나오고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왜 갑자기 이런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세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세계적인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원전 건설 통해 투자 가치 창출 기대,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5년 맞아 중국의 핵공업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핵공업은 첨단 기술의 전략 산업이자 국가 안보의 중요한 초석이다. 안전한 발전을 견지하고 혁신적 발전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이죠. 국가죠.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원자력은 안고 간다.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정책주의자이면서도 인수이온피엔 전담 원전 신속 상업화라는 그 문구와 함께 미국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미국도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통해서 값싼 수소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 원전 내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목소리, 탄소 중립을 앞당기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원자력을 안고 간다는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탈원전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탈원전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아직 안 쏠려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 차트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원전 업체 시장은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책적인 흐름상 지금 탈원전 정책이 조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원자력 업체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원자력 업체가 다시 한번 탈원전 정책이 끊겼을 때는 큰 상승을 여러분들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 흐름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런 비난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런 그 탈원전 정책의 논리적 허점 탈원전 정책의 논리적 허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프레임에 대해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나라들도 탈원 원전은 안고 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 프레임을 씌우면서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런 병행에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비핵화 논리가 존재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핵화적인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탈핵화를 추진했지 않았나,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드니, 비핵화라는 논리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드니, 그 환경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탈원전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논리적 허점들이 있죠. 경제적으로나 안정성 문제나 이런 논리적 허점들이 결과적으로는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기 말에 들어서는 더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가능성에 힘입어서 여러 종합적인 그 근거들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업체들이 앞으로 더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한 10% 비중 들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시면 앞으로 그게 그러니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수익률을 얹어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이제 확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